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회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8월 달이죠. 그죠? 원서도 접수를 했고, 얼마 있으면 추석이 되고, 또 얼마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도 기다리는 시험을 치는 날이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평가단으로서 만나서 벌써 26회 문제를 풀게 되겠네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쌓였던 그 문제가 시험장에 가면은 정답으로서 확실하게 찍어 드릴 것입니다. 남은 시간 마무리 건강 잘 챙기면서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문제 위주의 공부가 되어야 돼요. 자, 그럼 오늘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1번으로 갈게요. 1번에는 지번에 관한 부여 방법이죠. 그죠? 자, 1번에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그러면 여기서 출제인은 요 지적소관청을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러면 X입니다.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다른 표현으로만 한다면 동리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번 부여 지역별로 하면 O, 동리별로 하면 O, 엄면 동리하면 X, 시군구별로 하면 X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북서에서 남동이죠. 그죠? 물론 이 글자도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북동에서 남서, 남동에서 북서 이러면 X입니다. 북서에서 남동이죠. 그죠? 두 번째, 지번을 변경할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오죠. 자, 지적에 관한 사무는 지적소관청이 보고, 지적소관청이 업무를 볼 때 상급기관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보는 세 가지가 있죠.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지적공부, 반축 요 세 개를 암기해 두시면 돼요. 3번에 보니까 신규 등록할 때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최종 본번 다음 수부터 본번 오죠.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의 원칙은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번, 예외는 최종 본번 다음 수부터 본번. 예외가 적용되는 건 세 가지죠. 그죠? 하나가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여러 필지. 그렇게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4번에 보니까 분할할 때 건축물이 있는 곳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여기서 합병하고 분할이죠. 그죠? 합병은 건축물이 있는 곳을 소유자가 신청을 했을 때 우선 부여하는 것이고, 분할은 신청을 하지 않아도 건축물이 있는 곳을 우선으로 부여하죠. 그죠? 5번에 보니까 합병의 경우에는 본번 중 최종 순위 X죠. 그죠? 여러분들 최종 순위라는 거는 마지막이죠. 그죠? 마지막. 본번 중 선순위죠. 그죠? 선순위.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번 부여 방법이 있죠.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죠. 하나가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력확정, 청량 이래 나오죠. 그러면 일단 두 개로 구분을 하면 본번을 주느냐 부번을 주느냐 이 말입니다. 자, 여기에 부번이죠. 그죠? 여기에 부번이죠. 그죠? 그러면 아래는 있잖아요. 본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은 부번이 원칙이고 합병과 지력 확정 청량은 본번이 원칙이다. 그걸 일단 기억해 두고, 원칙과 또 예외가 있죠. 그랬을 때 신규 등록, 등록 전환의 예외는 최종 본번 다음 수부터 본번이고, 예외가 적용되는 게 세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분할하고 합병해서 건축물은 분할은 직권으로 부여하는 것이고 합병은 신청으로 부여하는 것이고, 지력확정 청량 이렇게 나오죠. 원칙은 종전지분 중 본번만으로 부여하는 것이고 예외는 최종 본번 다음 수부터 본번, 또 하나가 블록 단위죠. 그래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2번으로 갈게요.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어났죠.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서러워지는 하천 X죠. 그죠? 국어죠. 그죠? 하천과 국어를 구별하는 방법은 자, 여기에서 소규모 수로부지가 들어가면 국어, 들어가지 않으면 하천이죠. 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국어, 이렇게 딱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설 등의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곳은 잡종지죠. 그죠? 잡종지에서 제외가 틀렸죠. 자,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그죠? 여기서 키는 용출을 묻는지, 운송을 묻는지, 용출을 물으면 광천지, 운송을 물으면 잡종지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3번에 저유소, 원유, 저장소, 부지 이렇게 나왔죠. 이것은 잡종지다 X죠. 그죠? 주유소, 용지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석유류가 용출되는 곳은 광천지, 운송하는 곳은 잡종지, 판매하는 곳은 주유소, 용지, 판매하기 위해서 저장해 놓는 곳도 주유소, 용지,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용수들은 배수를 이용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이게 농수로죠. 그죠? 농수로는 제방이 아니라 국어가 되죠. 그죠? 국어는 또랑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5번에 보면은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의 토지는 하천이다. 오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그죠? 면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나왔죠.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한다. 여러분들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을 하죠. 다른 장부에는 등록하지 않죠. 그죠? 두 번째, 토지 합병을 하는 경우의 면적 결정은 합병 전에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일어났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토지의 면적이 100이다. 여기 토지의 면적이 200이다. 그럼 이 두 토지가 합필을 했다면 합쳐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합병 후의 면적은 300제곱이 되겠죠. 그게 합산하여 이름. 그다음에 3번에 임야도의 축척이 3000분의 1일 때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로 한다. 5죠. 그죠? 5. 자, 그 다음에 4번을 볼게요. 경계점 자비드너브를 비치하는 지역에서 면적 측정의 결과 0.35제곱미터로 나왔다면 0.1제곱미터로 등록한다. X죠. 그죠? 자, 여기서 보세요. 경계점 자비드너브를 비치하는 지역과 6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 S는 0.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0.1제곱미터라죠. 그런데 0.35는 0.1보다 크죠. 그러니까 몇 초로 등록하느냐? 0.4로 등록합니다. 왜? 요 3이죠. 그죠? 그럼 이거 반올림해야 되죠. 앞자리가 홀수잖아요. 올려야 되죠. 그죠? 그럼 0.4가 되는 겁니다. 0.1이 아니에요. 그럼 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에 축척 변경 전의 면적과 축척 변경 후의 면적의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축척 변경 후의 면적, 다른 말로 말하면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축척 변경 전의 면적, 초과했을 때는 후의 면적,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면적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일단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법정 도면의 축척은 7개죠. 2개로 일단 나누죠. 그게 600분의 1과 경계점 자비드너브를 비치하는 지역과 1000분의 1에서부터 60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이 2개는 단순한 거예요. 그냥 경계점 자비드너브에는 경위의 측량을 쓰고 좌표면적 계산법을 사용한다. 끝. 여기서는 1000분의 1에서부터 6000분의 1은 평판 측량 전자면적 측정기를 사용한다. 끝.
그럼 주로 시험 문제는 요 아래에서 시험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점 자배등록부는 최소가 0.1. 이 말은 0.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0.1제곱미터로 등록한다. 여기에서는 1제곱미터가 최소죠. 그죠? 그 말은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로 등록한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까지 등록을 하냐?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산수식으로 이야기하면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등록한다. 여기는 제곱미터라는 말은 자연수까지 등록을 한다. 고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묶은 것은 이래 나왔죠. 자, 1번에 공시지가 O죠, 그죠? O. 소유권의 지분 X죠, 그죠? 여러분들 지분은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을 하죠.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토지이동 사유 O죠. 자, 여기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서 이 두 개를 꼭 기억해 두세요. 공시지가와 토지이동 사유. 모르겠거든. 세금을 부과할 때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목과 축척 O죠, 그죠? 이 지목과 축척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에 등록을 해도 도면에. 자, 그 다음에 미음의 좌표는 X죠, 그죠? 좌표는 경계점 자배등록부에 등록하죠. 그 다음에 면적은 5죠, 그죠? 고유번호 5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또 알아야 될 거는 모든 장부에 고유번호를 등록하는데 예외 하나 있죠. 그게 도면이죠, 그죠? 도면에는 고유번호를 등록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니은과 미음. 그럼 답이 3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5번입니다. 지도공부의 보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어나죠. 1번에 지도공부를 시공부 청사 밖으로 키는 반출이죠, 그죠? 그래서 지적공부 반출할 때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X가 됩니다. 조금 확대를 시키면 지적법이 있고 등기법이 있죠, 그죠? 지적법의 지적공부 반출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사항입니다. 등기법 시간에 등기부와 부속 서류는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출이 안 되죠. 그러나 신청 정보 기타 부속 서류는 이러죠. 법원의 명령 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의 영장으로 반출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지적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득해야 반출할 수 있고, 등기법의 신청 정보는 법원의 명령 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의 영장으로 반출할 수 있다. 그걸 기억해 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지적 전산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장,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해야 된다. O죠, 그죠? O. 자, 그럼 요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지적 전산 자료입니다. 그럼 여기는 두 가지를 딱 기억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심사를 받아야 되고 하나는 신청을 해야 되죠. 그럼 심사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고 난 다음에는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 그럴 때 제가 요청했던 자료가 전국 단위냐 이러면 국장,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제가 요청했던 자료가 시도 단위라면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제가 요청했던 자료가 시군구 단위라면 지적소관청.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2번은 O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3번도 알아야 돼요. 3번은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할 때 누구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가? 그게 관계중앙행정기관이죠, 그죠? 국장의 심사를 받는 게 아니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이죠, 그죠? 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된다. 3번 X죠, 그죠? 4번에 보면은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 기록 저장된 지적도와 임야도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라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동장 X죠. 자, 여기서 뭐가 틀렸냐면
지적도 임야도가 일단 틀렸어요. 지적도 임야도는 제외죠. 그죠? 제외. 그냥 지적 공부입니다. 지적 공부. 지적 공부인데 도면은 제외합니다. 제외. 그 다음에 누구한테 하느냐 할 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구청장, 읍면동장. 그러면 둘째 줄에서는 뭐가 틀렸냐면은 특별자치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틀린 것이고, 첫째 줄에는 도면은 제외인데 도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5번으로 갑니다. 공유리 연명부와 대리권 등록번은 바인더로 묶었을 때 100장 단위죠. 그죠? 300장 단위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이네요. 등록 전환에 관한 절차다. 틀린 것은 이렇게 풀어있죠. 1번에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 전용 허가 쭉 나오죠.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여러분들 여기서 키를 잡을 때는 등록 전환은 임야대당에서 토지대당으로 가죠. 그 말은 임야대당은 산이죠. 그죠? 산. 그러니까 산을 개발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산을 개발한다는 것은 공장을 짓는다, 학교를 짓는다, 택지를 개발하죠. 그러면 산에서는 건축 행위가 자유롭지 못하죠. 그러니까 토지대장으로 등록을 전환해야 돼요. 그러면 키를 딱 잡으면 산지관리법이 딱 나오면 산을 개발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바꿔야 돼요. 이번에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되어서나 지목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 신청할 수 있다. 5가 되죠. 자, 여기서 항상 등록 전환을 시험에 물을 때는 3번, 4번 둘 중에 하나를 답으로 만들죠. 3번에 보면은 등록 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의 면적의 차이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5죠. 그죠? 5. 그러면 4번으로 가볼게요. 등록 전환할 때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했을 때는 토지 소유자 지적소관청에 정정을 신청한다. 이게 X죠.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고 직권으로 하는 거죠. 직권. 자, 이걸 정리를 해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서 꼭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이 토지가 임야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면적은 100입니다. 이걸 등록 전환하기 위해서 토지대장으로 등록 전환하기 위해서 청량을 했어. 청량을 하니까 면적이 100일로 나오더라. 이 말. 그럴 때 이 숫자 100과 이 숫자 101을 읽을 때 이 숫자 100은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이에요. 등록된 면적. 이 100일 있죠? 이거는 등록 전환될 면적입니다. 그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옛날 면적을 등록하느냐 새 면적을 등록하느냐, 당연히 새 면적을 등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 전환할 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면 O,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면 X가 됩니다. 요 글자 두 개 중에 한 개를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하면 X,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면 O. 두 번째는 자, 여기에 면적이 100이죠. 여기에 면적이 101이죠. 그런데 만약 청량을 해보니까 110으로 났다. 가정을 하면은 이거는 1의 차이가 있죠. 이거는 10의 차이가 있죠. 차이가 크다. 이걸 법률용어로 오차허용 범위를 초과한 겁니다. 그럼 초과했을 때는 이 장부가 토지대장으로 갔죠. 그러면 이 장부는 임야대장의 장부는 이제는 폐쇄를 시켜야 됩니다. 폐쇄를 시킬 때 여기 면적은 100이잖아요. 여기 면적은 110이죠. 그러면 이걸 110으로 고친다 이 말입니다. 이 고치는 걸 정정이죠. 정정을 신청으로 정정하느냐 직권으로 정정하느냐, 직권으로 한다. 그래서 오차허용 범위를 초과하면 직권으로 정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뭐가 틀렸냐면 토지 소유자는 정정을 신청해야 한다가 X가 됩니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으로 가볼게요. 합병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일어났죠. 1번으로 갑니다.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하여 부동산 등기법 제81조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 등기는 합필할 수 없다. 없다가 틀렸죠. 그죠? 합필할 수 있다. 그냥 단순하게 하면 이렇게 합니다. 신탁된 부동산은 합필이 안 됩니다. 신탁 원부의 내용이 동일한 신탁 등기는 합필할 수 있다. 그림으로 여러분들 간단하게 그려보면 자 보세요. 이렇게 되어졌어요. 여기는 신탁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안 되어 있어요. 그럼 합병이 안 되는 거지. 여기에 신탁이 되어 있어요. 여기도 신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용이 똑같아요. 그럼 합병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합병하려는 토지에 지상전세 임차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할 수 없다. 없다가 틀렸죠. 그죠? 있다. 여러분들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일부에 되어야 됩니다.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은 부동산 일부의 권리를 설정할 수 있죠. 그럼 합병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에 합병은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X죠. 그죠? 60일이죠. 그죠? 그래서 토지 이동의 날짜는 3개가 나오죠. 도시개발사업 신고는 15일, 등록 말소는 90일, 나머지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합병, 지목 변경은 60일. 그렇게 공부를 하면 되죠. 자, 4번에 요역지 지역권의 토지는 합병할 수 없다. 5조. 여러분들 성역지는 일부에 되죠. 그럼 성역지는 합병할 수 있어. 요역지는 토지의 일부에 안 되죠. 합병할 수 없어.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에는 갑지에는 지상권이 설정이 되어 있으나 을지에는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합병할 수 없다가 틀렸죠. 합병할 수 있다. 여러분들 쉬운 표현으로 요 말이죠. 그죠? 이래 됐죠. 여기는 지상권이 있어. 여기는 지상권이 없어. 그럼 지상권은 토지의 일부에 되죠. 그러니까 합병할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일 위는 건들 게 없어요. 그냥 합병하기 위해서는 양 토지가 동일해야 되죠. 그죠?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지목이 동일해야 된다. 축척이 동일해야 된다. 동일입니다. 되죠? 그 다음에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그런데 압류, 감류, 가처분, 경매 들어온 부동산 합병할 수 당연히 없죠. 그죠? 가등기된 부동산은 당연히 합병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이나 성역지는 부동산 일부에 되잖아요. 일부에 되면 합병이 되는 겁니다. 요역지는 일부에 안 되죠. 합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이해를 할 때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자, 보세요.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자, 보세요. 여기에는 저당권이 있어요. 여기는 없어요. 그럼 합병 안 되는 거예요. 되죠? 여기에 저당권이 있어요. 여기에 저당권이 있어요. 그래, 날짜가 같아요. 등기원인 일자 접수는 같아요. 그럼 합병할 수 있다. 자, 이것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 이렇게 됐죠? 여기는 신탁 등기가 돼 있어요. 여기는 안 돼 있죠? 그럼 합병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신탁, 날짜 내용이 동일해. 그럼 합병할 수 있다. 그러면 문자로 만들어낼 때는 등기 원인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은 합병할 수 있다. 그냥 저당권은 합병할 수 없다. 신탁된 부동산은 합병할 수 없다. 줄여서 신탁 원부의 내용이 동일한 신탁 등기는 합병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만약 출제인이 시험 문제일 때는 법 조문을 그대로 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 내용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축척 변경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묻죠. 1. 축척 변경 시에게 토지 소유자 점유자는 30일 이내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다. 자, 여기서 출제위원은 30일의 숫자를 바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경계점 표지 설치는 소관청이 하는 게 아닙니다. 소유자가 합니다. 소유자. 자, 두 번째. 축척 변경의 천상금을 산정해 청산금의 합계에 차익이 생긴 경우 초과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으로 가지고 가고 부족액은 지역소관청이 부담한다. X죠. 그러니까 부족해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공부할 때 이런 게 있죠. 답을 내놓고 하면 양자가 동일합니다. 자, 보세요.
토지 이동을 신청할 때 조금 더 확대를 시키면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지목 변경, 등록상 정정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를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서 서류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지적소관청이 관리, 지적소관청의 확인 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도 남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수입, 부족해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같다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제 그렇게 기억해 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6개월 이내 납부해야 된다 5조. 그래서 납부도 6개월, 지급도 6개월이죠. 그 다음에 올해 시험은 여기서 나왔죠. 그죠? 청산금의 납부 지급이 완료되면 확정 공고를 한다. 확정 공고 때 토지 이동이 일어난 걸로 본다. 됐죠? 자, 마지막에 축척 변경을 할 때는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가 되죠. 그죠? 여기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9번으로 가볼게요. 지적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1번으로 갑니다. 지적 공부를 복구를 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5조. 지적 공부 복구는 직권으로 합니다. 직권으로 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내용을 모릅니다. 통지해야 돼요. 두 번째, 토지 소유자가 변했다면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다. 5조. 그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 이동이 있다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토지 소유자의 변동이 있다면 소유자 정리 결의서. 자, 그 다음에 3번, 4번을 이해를 해야 되죠. 그죠?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으며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5.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 신청서를 접수한 날 X죠. 그죠?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등기 완료 통지서. 자, 보세요. 두 가지를 딱 기억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 보세요. 지적 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해요.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토지 이동이고, 변했다면 서류를 작성한다. 이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고, 그거를 보고 장부를 정리했어. 하고 난 다음에 등기부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등기소에 등기 촉탁을 하고 달라진 내용을 소유자에게도 통지를 해줘야 돼.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두 가지를 일단 묻습니다. 하나는 통지를 하니까 첫 번째는 통지 대상이 있고, 하나는 통지하는 시기가 있다. 그럼 통지 대상은 답은 딱 하나입니다. 토지의 표시가 변했어. 변했다면 변한 내용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변한 내용을 소유자에게 알려줘야 돼요. 결론은 소유자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알리느냐, 모르기 때문에 알리냐, 모르기 때문에 알립니다. 알고 있으면 알릴 필요는 없다. 그 말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알릴 수 없어. 알리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합병, 지목병 등을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통지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등록 말소, 축척 변경, 등록상 정정은 신청도 되고 직권도 되거든. 그럼 신청을 했다면 안 알리는 것이고 직권을 했다면 알려야 돼요. 그 다음에 행정구역의 개편이다, 지방 변경이다, 지적공고 복구는 직권을 하잖아요. 그러면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업 시행자가 했으면 알려야 되죠. 대위 신청했으면 알려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기다, 시기. 자, 여기 있죠. 이게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장부는 두 개죠. 장부는 두 개인데 하나가 등기부고 하나가 지적공부거든. 이때 토지의 표시는 지적공부가 우선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토지의 표시에 변동이 있다면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등기소에 등기 촉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먼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즉 경계좌표는 있죠. 지적 공부에는 등록을 하지만 등기부에는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그걸 일단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지목이 있고 지목이 있죠. 그러면 지목이 전이죠. 그러면 전에서 대로, 자, 지목이 여기도 그러면 전이겠죠. 전에서 대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지적 공부를 먼저 고쳤죠. 고치고 난 다음에 일치지를 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고쳤겠죠. 이제 답은 이겁니다.
고쳤죠? 올라갔죠? 수정했죠?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갔다가 다시 온다. 그럼 다시 온다, 이게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갔다가 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여기서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이 필요하다라는 말은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는 갔다가 다시 온다. 그런데 여기서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은 이 두 개는 경계가 변했죠. 좌표가 변했죠. 그러면 지적 공부에는 정리를 하는 겁니다. 등기부에는 등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이 네 개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은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올라갈 필요가 없으니까 바로 지적 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바로 소유자에게 7일 이내에 알리는 것이고, 이거는 갔다가 와서 15일 이내에 알린다. 그래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지적 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그거를 딱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10번입니다. 지적 청량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내놨요. 1번에 지적 청량 수행 계획서는 다음 날까지 지적 소관청에다가 제출한다. 오죠. 그죠? 지적 청량 의뢰서는 지적 청량 수행자에게, 지적 청량 수행 계획서는 지적 소관청에게, 그 다음에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여 청량을 할 때는 지적 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할 때는 초과하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오죠. 그죠? 5. 자, 3번입니다. 지적 청량 의뢰인과 지적 청량 수행자가 합의하여 40일간 청량을 하기로 하였다면 청량 기간은 10일 X죠. 그죠? 청량 기간은 30일이죠. 30일죠. 자, 우리가 이렇게 외우죠. 합의한 기간에 4분의 3은 청량 기간, 4분의 1은 검사 기간이죠. 그러면 40일에 4분의 3은 30일이고 4분의 1은 10일이죠. 그죠? 그래서 40일 중에 30일은 청량 기간이 되고 10일은 검사 기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3번은 X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4번에 가면은 지적 청량 수행자는 청량을 하였다면 시로리사 또는 대도시시장 지적소관청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면적 규모 이상의 경우에는 시로리사 또는 대도시시장, 미만의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죠. 지적소관청. 정리를 하면은 경위의 청량이랍니다. 지적 삼각 청량성과 경위의 청량 방법을 실시한 지적 확정 청량성과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면적 규모 이상의 경우에는 시도리사 또는 지적 소관청에게, 시도리사 또는 대도시시장에게 검사를 받는 것이고, 미만의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상의 경우에는 지적소관청 또는 대도시시장, 미만의 경우에는 지적소관청,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잠깐 정리를 해보면 이게 지적청량의 절차죠. 그죠? 자, 의뢰서는 지적청량 수행자에게 제출하죠. 그런데 지적청량 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는 두 개가 있죠. 그게 검사청량과 지적제도사 청량이죠. 계획서는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다가 제출을 하죠. 그럼 이제 청량을 하죠. 청량 기간은 5일이고 검사 기간은 4일이고 이거는 법에 정해놓은 거라. 그런데 의뢰인과 수행자가 합의했다면 합의한 기간에 4분의 3은 청량 기간으로 하고 4분의 1은 검사 기간으로 해라.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면서 청량을 할 때는 15개 미만일 때는 4일, 15개를 초과할 때는 4일에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그렇게 되어졌죠. 그 다음에 청량을 했다면 검사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검사는 시도리사 또는 대도시시장 또는 지적
소관청입니다. 그래서 이상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미만의 경우에는 지역소관청. 그러나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두 가지가 있죠. 그게 경계보건청량, 지적현황청량입니다. 그럼 검사를 했다면 성과도를 발급을 하고 그 성과도를 받은 지적청량 수행자는 의뢰인에게 발급해 주면 되는 거예요. 요게 절차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같이 해설을 공부를 했었어요. 여러분들 막판입니다. 그죠? 많이 힘드실 텐데 건강 챙기면서 열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간혹 이런 표현을 쓰죠. 그죠? 학문의 출발은 겸손이며 합격의 지름길은 반복학습이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죠? 묵묵히 반복학습하는 겁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